결국 기관들의 본주 물량을 팔아서라도 공매도로 성공시키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현 상태에선 조정이 좀 더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이번 종목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녹화해 볼 겁니다. 지금 중국산 전기차가 너무나 미친 듯한 독주를 하고 있고 세계 1위 타이틀을 가져오게 되면서 우리 한국이나 미국, 유럽 입장에서는요, 이 지난날의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 순간이기도 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업이 세계 1위였던 타이틀을 중국에게 넘겨주게 되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유럽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많은 타이틀을 중국에게 빼앗기고 있다. 이 중국이 넓은 영토, 싼 인건비, 많은 인구 수를 기반으로 다른 나라의 주요 산업을 뺏어오는 게 정말 주특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전기차 업체가 상당히 많이 힘들고 이 업계 분위기가 상당히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주주분들은 아직 팔 생각이 없습니다. 언젠간 이 업황이 회복이 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에요. 해서 지금은 우리가 뭘 할 것이냐면, 지금부터 제가 뭘 말씀드릴 것이냐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보유하고, 그리고 지금 단가가 상당히 싸진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해서 포트폴리오에 넣어두는 거 상당히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이 내용 참고로 좀 해주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께는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저가 공략을 말씀을 드릴 건데, 저가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조정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 조정을 어떤 식으로 이용할지 이 저가 공략 방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조정 이후에 나올 목표가까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고, 오늘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제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두절미하고요. 본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보유 플러스 매수해도 되는 이유 말씀드려볼게요. 자, 지금 중국차의 독주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비아디를 포함해서요, 이 중국산 전기차 업체들이 미친 듯이 수출을 해내고 있어요. 그 와중에 또 판매량이 높아지는데 생산량 또한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산 전기차를 타게끔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정말 많은 전기차를 정말 많이 수출하고 있다. 이게 지금 시장에 주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여기서 과연 모르고 있었을까? 아니죠.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게 문제냐면, 일단 시장에서는요, 적당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항상 유지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있는 경제가 굴러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바로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정해야 가격이 일정한 수준으로, 수요량이 많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죠. 이게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전기차는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좀 비슷했단 말이에요. 수요량이 많았던 초기에는 테슬라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고, 지금은 수요량이 줄어들고 공급량이 늘어났죠. 중국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간다는 거죠. 이때는 가격도 똑같이 높았습니다. 평균적으로 전기차 가격이 7천만 원대 이상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가 이 당시에는 정말 싼 전기차가 6천만 원대 후반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중국이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 게 시장에 너무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수요량이 많고 혹은 비슷해져야 일정한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수입과 지출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경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뛰어들면서 공급량을 미친 듯하게 늘려버렸는데, 하필이면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 늘린 공급량들 대부분이 저가라는 겁니다. 저가. 싸다는 거예요. 가격은 더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기존에 공급을 하던 업체에서는요, 원래는 예를 들어서 $1,000였다. 1,000달러였다 가정을 해보면, 이것 때문에 가격이 지금 50% 가까이 깎였다, 60% 깎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벌어들이는 순 마진은요, 이 정도 3분의 1? 이거보다 더 많이 적은 한 5분의 1 정도, 6분의 1 정도, 정말 터무니없이 수입이 줄어들게 돼요. 대부분이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중국에서는 자체 산업 개발을 하고 싶어도 나라 승인이 있어야 되고, 이 나라 정책 자체가 우리가 먼저 나서지 말자, 쟤네가 잘하는 거 우리가 가져오면 된다 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거 나서서 하지 않아요. 근데 전기차 사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 전기차 사업을 그대로 갖고 와서 자기네들이 1위 먹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거고, 실제로 받쳐줄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돼버린 거죠.
이것 때문에 정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전기차의 캐즘의 시작은 전기차의 인프라 부족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캐즘이 심해진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전 세계에서 이 자동차 판매에 목숨을 걸고 있는 두 가지 나라가 있죠. 미국과 유럽입니다. 이 두 개 나라가 본격적으로 중국 견제에 나서기 시작했죠. 이 얘기가 들려온 것도 벌써 한 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향이 좀 잡힌 건데요. EU에서 특히나 엄청나게 강한 제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기사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EU가 중국 전기차에 5일부터 관세 폭탄하게 했고, 이렇게 관세를 폭탄했을 때가 4개월 정도를 목표로 보고 있거든요. 수출량이 42% 줄어들 것이다. 중국산 전기차의 수출량이. 자, 42%가 줄어든다면 적어도 지금 현재 새롭게 중국 때문에 형성이 되어 있는 전기차와 배터리의 가격이 최소 42%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수준까지 42%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일단 에코프로 머티를 포함한 이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게는 이 캐즘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요. 전기차의 값이 싸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기차 값이 싸진다면 이 전기차를 움직이는 메인 핵심 구동력인 배터리의 값도 많이 싸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시 42% 올라간다는 얘기는 배터리의 값도 마찬가지로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터리를 판매하면서 이익을 많이 보지 못했던 기업들, 특히나 그 중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 효과를 더 톡톡히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은 중국 때문이고, 이 중국이 EU와 미국의 견제를 받아서 수출량 감소가 나온다면 그것만으로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현재까지 주가를 끌어내린 거에 대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포함한 에코프로 계열사들이 처해 있는 이 배터리 업종 자체의 반등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슈를 상당히 중요하게 봐줘야 되고, 차후 이 글로벌 전체 산업의 구도가 이 전기차 중심 산업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다가 최근 들어서 이 테슬라에서 인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당연히 감소가 된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테슬라가 부흥시켰지만 핵심은 지금 누가 빨아먹고 있다? 중국이 빨아먹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도 이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인도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2분기 판매 감소세가 덜 했다라는 거예요. 44만여 대를 팔았는데 지난 분기보다 14% 는 수치가 나왔다는 거죠. 지금 서서히 중국산 전기차의 과도기 시장이 너무 생각보다 빠르게 온 것이고, 지금 EU와 미국에서의 견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판매량이 점점 저조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산 전기차 판매량의 저조는 결국 전기차 전체 가격의 향상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에코프로를 포함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계열사들,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배터리 3사들 역시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볼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안 좋아서 떨어졌다가 아니라 업종이 지금 중국 때문에 힘들어서 빠졌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업종이 회복된다면 당연히 주가는 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고, 현재까지는 정말 좋은 근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바닥 구간에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높게 있는 종목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매집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주가 반등이 나왔을 때 역시 바닥에 있기 때문에 상승 속도는 느릴지언정 보다 안전하게 수익으로 끌고 갈 수 있겠다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보유해도 되고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긍정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보통 이제 수출보다는 내수 위주로 좀 굴러가죠.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위주로 좀 가기 때문에 여기서의 성장률이 높아져야 얘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내용을 보여드릴 거냐면 연간 누적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이에요. 기업의 성장률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게 CALB 그리고 BYD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장률이 지금 100%대를 헐쩍 넘어버렸고 600%까지 갔고요. 반면에 배터리 3사, 우리나라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이에 비해서는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라는 것. 성장이 꾸준하지만 속도가 더디다는 것. 여기에 EU발 관세 때문에 중국의 판매량이 42% 플러스 알파 더 감소하게 된다면 이 성장률은 더 높아지게 될 겁니다. 이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장 부실이 아니다는 겁니다. 성장은 되지만 느리다. 중간에 있는 캐즘 때문인데 캐즘의 원인이 중국이고 중국을 지금 EU가 미국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겨냥을 하게 될 겁니다. 견제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업종이 살아나게 되고 이 역순으로 전기차 가격의 상승, 배터리 가격의 상승, 이 배터리 3사의 성장률 상승, 즉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머티 같은 그 밑에 있는 급의 기업들에게도 성장력 상승이라는 동력원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코프로 머티를 잡고 기회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이 좀 걸릴 거예요. 저가를 공략한다 그랬는데 저가 공략한다는 얘기는 조정이 나온다는 얘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조정의 사유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근거들보다 적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것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공매도 추이입니다. 누적 공매도량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돼요. 6월 말경부터 우리 오늘 기준으로 전거래일까지 누적 공매도량이 거의 6만이라는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정말 많이 올라간 건데 지금 이 차트를 보게 되시면 주가가 이맘때 6월 말경부터 어떻게 했어요? 바닥을 찍고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관들이 밀고 있는 공매도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기관들은 뭘 하고 있다? 물량을 덜어내면서 주가를 떨어뜨리려 하고 있었는데 사실 여의치 않고 너무나 튼튼하게 바닥이 형성되었다 보니까 오히려 모았다가 다시 떨구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기관들의 본주 물량을 팔아서라도 공매도로 성공시키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현 상태에선 조정이 좀 더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 공매도의 시작 단가가 어디인가? 기관들의 본주를 파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 시작 단가에 가서 정리할 것이다. 이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공매도 시작전보다 더 욕심을 많이 내서 주가를 더 끌어내리면 어떡하나?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만 살펴보자면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게 이 저가 공략을 한다는 거 말씀드린 것 자체가 이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설명드리는 저가 공략을 알아두시면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이마저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말씀드릴 것, 저가와 목표가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영상을 보고 이 저가랑 목표가를 활용하실 분들, 당연히 주주분들도 있고 매수를 하지 않으신 분들, 매수를 하고 싶은데 안 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두 분들이 동시에 이 정보를 받아가신다면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은 이분들 매수를 이제 막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뺏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주주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요. 주주분들이 다 들었다, 확인했다라는 걸 제가 체크하면 그때부터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께 설명을 드려볼 건데 이 영상에서 이 두 가지 분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자, 주주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강쌤 머티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만 주주분들로 이해하고요. 먼저 내용 설명드리고 그 다음 순서로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께 말씀 좀 드려볼 거고 약속 드린 거기 때문에 모두 다 설명드릴 겁니다. 순서만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슈 포함 더 많은 이슈가 있을 때 말씀드리면서 저가랑 목표가에 근접했을 때 미리 알려드리는 이 채팅방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주분들은요, 문자를 남기시면서 채팅방까지 한 번에 입장하셔서 모든 내용들을 토탈해서 확인하시는 게 제일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모든 것들을 문자 남기신 분들께는 100% 무료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문자 보내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다? 이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섭섭해하실 수 있겠죠. 나도 사고 싶지만 이런 근거를 못 찾아서 못 사고 있었는데 나도 알고 싶다.
자, 그래서 저가 목표가는 어차피 순서대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고, 이 채팅방은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도 입장하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다만 입장한 이후에 이 순서를 기다리면서 계속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지루할 거기 때문에 제가 뭘 또 준비했냐면 매일매일 수익 볼 수 있는 당일 단타 종목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와서 이거 갖고 놀면서 수익 보면서 순서 왔을 때 내용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되겠다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은 같은 번호로 다른 문자 강쌤 급등주라고 남겨주셔야만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다는 거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마찬가지로 문자 남기셨다면 100% 무료이니까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영상을 보고 있다가 잠깐 끊으시고 문자 보내고 입장하고 다시 이어서 시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번에 말씀드릴 건 아까 설명드렸던 두 번째 경우입니다. 만약 공매도 시작 단가보다 이 주가를 더 끌어내리면 어떡하느냐. 그럼 우리는 손실 보는 거 아니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것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이 저가 공략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어떤 전략을 할 것이냐. 바로 에코프로머티와 함께 종목을 잡아가면서 에코프로머티가 손실을 볼 때 이걸로 수익을 봐주고 수익을 보면 같이 수익을 봄으로써 수익을 키워갈 수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해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 마찬가지로 채팅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이 모든 것이 100% 무료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난 채팅방 들어오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알고 싶어요 하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보시고 따로 문자를 보내시면 되겠다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설명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업종은 단연 반도체 산업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산업이 잘 풀릴수록 나라가 잘 산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죠. 그만큼 반도체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산업의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반도체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과 동시에 글로벌적으로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반도체 기업들이 밀려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리스크가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가 SK나 해외에 있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게 이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크다는 것도 있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이 파업 문제 때문에 반도체 경쟁력까지 악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목표로 잡고 있던 대만 시총 1위 기업, 대만의 삼성전자라 불리는 TSMC가 이제는 삼성전자의 시총 약 2.5배 수준까지 성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각자의 분야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1위라는 타이틀은 엄청나게 큰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TSMC를 잡아먹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여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대만이란 나라에서 이 TSMC를 향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과 한국이란 나라에서 삼성전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나라가 직접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잘 체감하지 못합니다만 TSMC는 계속 성장해 나가고 삼성전자는 퇴화하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제3의 국가가 지켜봤을 때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리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이라는 거죠. 일본 반도체 기업은 43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들여서 증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바로 AI 반도체의 개발로 인한 고품질 반도체 생산인데 이 생산을 지금 TSMC가 뭘 하고 있습니까? 위탁 생산으로 파운드리, 즉 엄청난 양을 양산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43조 원을 들여서 증설을 시킨다는 얘기는 TSMC와 붙어보겠다는 의미로 들려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란 나라가 삼성전자에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만이란 나라가 TSMC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 차이로 인해서 기업의 끝발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2029년까지 약 5조엔 43조 원 규모의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21년도부터 이미 이 투자가 시작이 되었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에서 직접 나서는데 일본 정부는 특히나 돈을 안 쓰기로 유명하지만 지금 한국이란 나라가 한국의 1위 기업인 삼성전자를 대하는 태도와 대만이란 나라가 TSMC라는 기업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고 이 차이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업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일본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1위를 하는 게 아니라면 밑에서부터 중간에 사이가 나면 그 사이를 치고 들어가는 기업 전략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이 TSMC와 견줄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퇴보를 보면서 일본 정부에서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돈 아끼지 말고 들이부어서 이 자리를 우리가 꿰차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위기가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위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 종목을 팔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위기를 이용해서 이거를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수익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동북아시아권에서 반도체 개발 지원이 가장 적은 나라가 한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1위 타이틀의 삼성전자, 이 타이틀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고품질 반도체가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반도체라는 게 너무나 큰 영역이잖아요. 지금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분야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자동차에 반도체가 없으면은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릴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휴대폰 사용 못하죠.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가전제품들 다 반도체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반도체가 되고 있는데 이 반도체 1위 타이틀을 통해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다면 이 부강해지는 만큼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이 자리를 공고히 했어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AI 개발 산업의 여파로 고품질 반도체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고질적인 과시총, 시총이 너무나 많이 갇혀있고 수익을 못 보다 보니까 말 그대로 무덤처럼 종목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핵심 종목의 주가가 쉽게 오르지 못한다는 단점 또한 함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투자 심리는 좋아도 주가는 오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투심이 아무리 좋아도 삼성전자 잡아봐야 이거 안 오르던데 이거 잡고 가면 오래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 주가가 쉽게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를 이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큰손들인데요. 이 큰손들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하루 만에 10,000원, 20,000원씩 올려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주가를 올리려면 거의 뭐 나라 하나 정도는 갖고 있을 정도의 자금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느냐. 삼성전자의 벤더사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단 산업이라는 새로운 아이템, 이슈를 가져와서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한국이 반도체 강국에서 밀려가고 있는 현재 상황, 삼성전자가 1위 타이틀을 내놓고 있는 현재 상황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이슈로 이 반도체 벤더사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 지금부터는 그 이슈를 설명드리겠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가 반도체 단지 수혜주 공략을 할 거고요. 삼성전자에서 2,900억 원이라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 자, 이 내용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특례시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회사 세메스가 기흥구 고매동 7641원 부지에 기흥 미래 도시 첨단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답니다. 말 그대로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세메스란 기업에서 기흥 미래 도시 첨단 산업단지, 즉 산업단지인데 시에서,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가 첨단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용인특례시에서요. 자, 세메스가 기술개발센터 건립은 26년도까지 약 2,600억 원가량
투입해서 20층 규모로 현재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들보다 압도적으로 큰 용량과 압도적으로 큰 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개발센터가 건립이 되면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고용 창출 4,200여 명이 예상이 되고 이 안에서만 4,200여 명이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반도체 중심 도시로서의 용인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이슈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삼성전자는요. 국가에서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좋아하고 많이 연구하고 파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단지를 더 많이 짓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데에 따라서 세액 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과 지원을 해줘도 부족할 타이밍에 지금 나라에서는 세금을 더 걷어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나라가 그를 잘 막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답답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다면 삼성전자 본진이 움직이지 않고 삼성전자의 손발로 움직여서 이 상황을 직접 타개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셈에스라는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의 계열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계열사다. 자, 이러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에서 주도한 이 지자체에서 주도한 첨단 산업단지를 세움에 따라서 어떤 호재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현재까지 부족했던 인력을 공격적으로 충원해서 현재 가장 많이 수요가 있고 필요로 하고 있는 고품질 반도체를 더욱더 빠르게 양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SK에게 이 판권을 좀 넘겨주고 있는 추세예요. SK는 미국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아직도 공략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 많은 자금을 오히려 더 추가로 투입을 시켜서 이 연구 개발 속도를 더욱더 늘려버리고 가전제품 분야에서 LG를 통해 그렇게 했듯이 이 고품질 반도체 측면에서 SK에게 삼성이 도전장을 내민다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로 삼성전자의 부지,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슬하의 산업단지가 많아질수록 삼성전자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TSMC에 가까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본에서 4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때려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기술력과 1위라는 타이틀을 보유해본 기업이 더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첨단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된 것에 대한 호재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입지가 넓어질수록 판매량이나 이 업황 자체의 개선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게 될 것이고요. 지금 이재용 회장은 인도까지 넘어가서 삼성전자의 판권을 두고 정확한 입지를 다지고자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에 삼성전자와 용인시가 주도하는 첨단 산업단지가 세워진다면 여기에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끝발을 채워줄 수 있는 이슈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슈가 들려옴에 있어서 바로 움직이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큰 손들인데요. 연초에 제가 봤던 이 코스닥 제조업 지수, 여기에 들어가는 수급량을 살펴봤을 때 연초에 봤을 때는 8,417이었던 수치가 녹화일 현재 39,146으로 약 387% 거의 400%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따져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라고 느끼시나요?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로 많은 증가량이면 이 반도체 업황이 벌써 좋아지고 반도체 주식의 현황도 상당히 좋아져야 됐을 것인데 아직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큰 손들이 어디서 물밑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수급이 들어온 양은 거의 400%가 늘었는데 주가는 큰 차이가 없으니 매일매일 티나지 않게 아주 신중하게 물밑 작업을 해오고 있다라고 밖에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이 뭐다? 지금 상당히 증시가 번잡합니다. 이 종목 튀었다가 저 종목 튀었다가 지금 그러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뭐 제약 바이오라던가 아니면 기타 뭐 자동차, AI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뭐 하나 증시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반도체 업종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를 받쳐온 유일한 기둥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매집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 업종에서도 그 중에서도 큰 손들이 아주 많이 관심을 갖고 매집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종목을 잡아주어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괜히 어줍지 않게 다른 종목 잡아서 물려버릴 바에는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기둥주를 잡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면 된다.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이 종목이 파회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더욱더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까지 통과할 거라는 납품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단지에 대한 내용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기업이 가장 많은 주가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유는 삼성전자가 당사자이지만 이 당사자는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루만 해도 급등을 만들어내봐야 2%, 3%가 한계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기다렸다가 먹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20% 먹을 거면 꼬박 열흘, 2주를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큰 손들은 오히려 자금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덩치가 어느 정도 있지만 충분히 이 매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적당한 규모의 종목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삼성전자 주도의 신규 산단은 미흡한 국가 지원의 한계를 돌파할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와 용인시에 사는 기존 정부 5년 지원 규모의 74% 수준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단행한 이 행동은 이 종목에게는 엄청나게 수혜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은요, 삼성전자의 공식 협력사이자 삼성전자 클러스터 단지가 세워졌을 때마다 필수적으로 여기에 자리를 했던 기업. 그리고 현재는 이 큰 손들 뿐만 아니고 외국인들까지 하루에 50억 아래로 티나지 않게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목표 수익률은 50%에서 70%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처럼 번잡한 증시에서는 이 종목 저 종목 떠돌아다니는 것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올라갈 종목 한 가지에 집중해서 수익을 보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종목명과 목표가와 대응 전략을 전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사항들 모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내용, 이 폭등주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폭등주라고 하나만 남겨주시면 되겠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 내려가는 동안 기관들의 공매도 물량과 맞물려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현재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매집 타점을 잡은 시기로부터 정확하게 제 예상으로는 50에서 70% 수익을 보게 될 것이니 여러분들께서는 이 종목을 한 개만 잡고 있더라도 충분히 좋은 승부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문자 남겨주시면 보낸 즉시 무료로 제가 발송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지금처럼 번잡한 증시에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내용 말씀을 다 드려봤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주가가 지금 현재 너무나 중요한 상태에 있어요. 기관들의 본주를 다시 털어내버리게 되면 조정은 필수적으로 나오게 될 거고 좋은 모멘텀이 터져 나오기 전에 주가가 먼저 눌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까지 저가 공략을 마무리해놔야 된다. 그 근거들을 모두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기신다면 채팅방까지 들어오신다면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다가도 빨리빨리 입장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종목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